한국 야담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산골짜기 깊은 마을에 박영감이라는 꽤 많고 인색한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길 박영감네 집에선 쥐도 나가면서 울고 간다고 할 정도였지요. 그만큼 박영감은 구두쇠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았고 밥 한 숟가락도 아까워하는 성미였지요. 하지만 박영감에게도 딱 한 가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을이 되면 산에 올라 도토리를 주워다 떡을 해 먹고 술을 담가 마시는 것이었지요. 물론 이 즐거움도 혼자만 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코빼기도 구경하지 못했지요. 박영감은 날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어. 나처럼 알뜰하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 법인데 말이야. 박영감의 마음 속엔 언제나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숨겨두는 것이 살아가는 지혜라 여겼지요. 어느 날 박영감은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박영감 마누라가 불쌍해. 장 한 번 보러 가자면 쌀 한 되도 아까워한다지 뭐야. 그러게 말이야. 자식들도 제대로 먹지 못해 깡말라 있다던데. 박영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의 집 살림에 참견들이야. 내 식구들 굶기지만 않으면 그만 아닌가. 그해 가을 유난히 도토리가 많이 열렸습니다. 박영감은 날마다 산에 올라 도토리를 주워 모았지요. 자루마다 가득 담아 지게에 지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져온 도토리 자루를 열어보면 반은 돌멩이로 변해 있었지요. 처음엔 내가 실수로 담았나 싶었지만 날이 갈수록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뒷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깔깔깔 하는 웃음소리와 함께 인색한 영감 하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지요. 박영감은 소름이 돋았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영감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도토리를 주워야지. 그러면 돌멩이로 변하는 일도 없겠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박영감은 거대한 참나무 아래에 멈춰 섰지요. 그 나무는 어른 5명이 손을 맞잡아야 겨우 안을 수 있을 만큼 컸고 가지마다 주먹만 한 도토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웬 횡재람. 이것만 주워가면 이번 겨울은 걱정 없겠구먼. 박영감이 도토리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자루가 금세 불룩해졌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무 뒤에서 허연 수염을 휘날리며 도깨비 한 놈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도깨비는 키가 장정만 했고 눈은 호롱불처럼 빛났으며 뾰족한 이빨이 입 밖으로 삐죽 나와 있었지요. 도깨비가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놈, 그 도토리는 내 나무에서 난 것이니 당장 내려놓고 꺼지거라. 박영감은 깜짝 놀랐지만 타고난 꾀가 발동했습니다. 웃기는구먼. 이 산이 내 땅이냐? 산신령께 허락은 받았냐? 도깨비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이런 뻔뻔한 인간은 처음 봤지요. 좋다. 그럼 내가 3가지 시험을 내리겠다. 모두 통과하면 도토리는 물론이거니와 금덩이까지 주마. 하지만 하나라도 실패하면 너는 내 저녁밥이 될 것이다. 박영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에이, 도깨비 주제의 시험이 얼마나 어렵겠어. 꾀로 버티면 그만이지. 그렇게 박영감은 도깨비의 시험을 받기로 했습니다. 도깨비가 첫 번째 시험을 내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다. 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거라. 단, 거짓말을 하면 내 코가 길어질 것이니라. 도깨비는 빙긋 웃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왜 도토리를 혼자 다 먹으려 하였느냐? 박영감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니 창피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코가 길어진다고 하니 난처했지요. 하지만 박영감은 평생 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에헴, 이 도토리로 떡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려 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멍 하는 소리와 함께 박영감의 코가 2자나 쑥 자라났습니다. 도깨비가 깔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핀노키오가 따로 없구먼. 거짓말쟁이 영감아. 박영감은 코를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코가 왜 이리 길어졌단 말이오. 도깨비가 방망이를 한번 휘두르자 박영감의 코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진실을 말해보거라. 내가 도토리를 혼자 먹으려 한 진짜 이유를 말이다. 박영감은 할 수 없이 고백했습니다. 그게 혼자 먹으면 맛있잖소. 남 주면 내 몫이 줄어들고 말이오. 도깨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솔직하구나. 첫 번째 시험은 통과다. 하지만 내 인색함을 보니 참으로 가소롭구나. 박영감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휴, 첫 번째는 넘겼어. 나머지 2개도 어떻게든 되겠지. 도깨비는 2번째 시험 장소로 박영감을 데려갔습니다. 손가락을 튕기자 순식간에 둘은 얼음으로 만들어진 동굴 안에 서 있었지요. 얼음 동굴은 사방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이를 딱딱 떨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고 손발은 금세 시려왔지요.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2번째 시험은 이렇다. 이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는 것이다. 단, 내가 평생 나누지 않고 혼자 먹은 음식 이름을 하나씩 말할 때마다 뜨거운 냄비가 내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니라. 박영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음식이 어디 있소? 나는 항상 식구들과 나눠 먹었소이다. 도깨비가 방망이를 한번 두드리자 동굴 천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와르르르 솥단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김이 펄펄 나는 채로 말이지요. 박영감은 깜짝 놀라 피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도깨비가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 거짓말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이다. 자, 계속 떨어질 것이니 각오하거라. 와장창 또 다른 솥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된장찌개가 담긴 소치였지요. 아이고, 박영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당탕 수수떡이 담긴 시루가 떨어졌습니다. 쿵, 무말랭이가 가득 담긴 독이 떨어졌습니다. 퍽, 두부 조림이 담긴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박영감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겨우겨우 피했습니다. 하지만 냄비와 그릇은 끝없이 쏟아졌지요. 그만 좀 하시오. 내가 잘못했소. 도깨비는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됐다. 하지만 아직 하룻밤이 남았느니라. 이 추운 동굴에서 견뎌보거라. 박영감은 얼어붙은 동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온몸이 덜덜 떨렸지요. 입술은 파래지고 손발은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아,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도토리 몇 개 주우려다 이 꼴이 되다니. 박영감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혼자 먹었던 음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몰래 먹었던 꿀, 숨겨두었던 떡, 아내와 자식들 몰래 마셨던 술. 그때 조금만 나눠 먹었어도 지금 이런 벌을 받진 않았을 텐데. 박영감은 자신의 인색함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고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박영감은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지요. 바로 그때 동굴 천장에서 따뜻한 빛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작은 촛불만 한 빛이었지만 박영감에겐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빛은 점점 커지더니 박영감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졌지요. 이윽고 동이 텄습니다. 도깨비가 동굴 입구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오호, 하룻밤을 견뎠구나. 두 번째 시험도 통과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인색한 놈인지는 똑똑히 봤느니라. 박영감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만 남았소. 도깨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마지막 시험은 수수께끼다.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풀면 모든 것을 주겠다. 하지만 풀지 못하면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니라. 박영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물러설 수는 없었지요. 좋소, 어디 한번 내보시로. 도깨비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으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사람은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은 무엇이냐? 박영감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생각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고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이 늘 가지고 다닌다. 도대체 뭐란 말인가? 한참을 고민하던 박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돈이요. 돈 말이요. 도깨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다. 박영감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 똥배 아니면 허허 내 마누라의 잔소리? 도깨비는 킥킥 웃었지만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틀렸다. 마지막 기회다. 박영감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굴 밖에서 나무꾼 하나가 지나가다 박영감과 도깨비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나무꾼은 수수께끼를 듣고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야 마음이지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으되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이 항상 품고 다니는 것 말입니다. 도깨비는 박수를 쳤습니다. 허허, 정답이로구나. 하지만 이 답을 말한 것은 나무꾼이지 박영감이 아니니라. 박영감은 땅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나무꾼이 도와준 것도 내 복 아니오. 도깨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시험은 내 꾀를 보는 것이었는데 남의 힘을 빌렸으니 실격이니라. 박영감은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 꾀로 살아온 자신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남의 도움을 받다니. 도깨비가 방망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내 목숨을 내놓아야겠구나. 박영감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 내 평생 인색하게 살았더니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하지만 도깨비는 방망이를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도깨비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나 나도 그리 야박하진 않느니라. 내 목숨 대신 다른 것을 내놓거라. 박영감이 반색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요? 도깨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늘 주운 도토리 자루, 그리고 집에 쌓아둔 도토리를 모두 저 나무꾼에게 주거라.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가진 것의 반을 이웃들과 나누어라. 박영감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소. 도깨비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목숨과 도토리 중 무엇이 더 소중하냐? 선택하거라. 박영감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그리하겠소. 그렇게 박영감은 도토리 자루를 나무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며 감사의 인사를 했지요. 도깨비는 사라지고 박영감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누라가 물었습니다. 영감, 도토리는 어디 갔소? 박영감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소.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재산의 반을 이웃들과 나눠야 하오. 마누라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영감이 미쳤소.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박영감은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 돼, 2돼 나눠줄 때마다 가슴이 쓰렸지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쌀을 받은 사람들이 박영감에게 고맙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떡을 가져왔고 어떤 이는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박영감은 평생 처음으로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감은 여전히 이웃들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인색한 성격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름 내내 가뭄이 계속되더니 가을에는 메뚜기 떼가 몰려와 곡식을 모조리 먹어 치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어른들은 하루하루를 근심 속에서 보냈지요. 박영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에게 나눠준 탓에 식량이 넉넉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박영감이 평소에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감님, 그간 도움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박영감은 감동했습니다. 흉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던 김대감네 집마저 곳간이 바닥났습니다. 김대감은 평소 인색하기로 유명했는데 정작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김대감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쌀을 구걸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인색하더니 이제 와서 구걸이라니. 결국 김대감은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박영감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평소에 인색했던 건 나도 마찬가지였는데. 박영감은 남아있던 쌀 한 마를 들고 김대감네를 찾아갔습니다. 김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박영감, 고맙소. 내가 평생 잘못 살았소이다. 박영감은 김대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우리 모두 이제부터라도 잘 살아봅시다. 그 순간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사흘 밤낮을 퍼부었습니다. 메마른 땅은 촉촉이 젖었고 시들었던 곡식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살리셨구려. 박영감도 마당에 나와 빗물을 맞으며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더니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허허, 박영감. 오랜만이구나. 박영감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깨비, 왜 또 나타났소?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하러 왔지. 그런데 보니 약속을 잘 지켰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나눴구나. 박영감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나누다 보니 정이 들더이다. 그리고 나눴더니 오히려 더 많이 돌아오더군요. 도깨비는 크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게 바로 내가 내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니라. 도깨비가 방망이를 한번 두드리자 박영감의 곳간에 쌀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1년 동안 베푼 선행에 대한 보답이니라.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바로 복이니라. 박영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도깨비님. 덕분에 제대로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깨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억하거라. 재물은 나눌수록 불어나고 인색함은 쌓을수록 줄어드느니라. 앞으로도 이웃과 나누며 살 거라. 그리고 도깨비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박영감은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쌀로 떡을 만들고 술을 빚어 모두 함께 나눠 먹었지요. 마을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후로 박영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색하던 성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웃을 먼저 챙기는 너그러운 영감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박영감이 도깨비한테 혼나고 사람 됐대. 박영감은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맞소. 나는 도깨비 덕분에 제대로 된 사람이 되었소. 세월이 흘러 박영감은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지요. 임종을 앞둔 날, 박영감은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평생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재물은 쌓아두면 썩고 나누면 불어난다는 것이다. 너희들도 이웃과 나누며 살거라.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감은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눔과 베품입니다. 재주는 꾀로 버티고 복은 마음으로 얻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박영감처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